자, 이번엔 변수가 4개인 경우에 대한 거, 5개인 경우, 6개인 경우, 카르노 맵으로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한 얘기까지 하고, 그리고 논리식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얘기 조금 하고 끝낼게요. 다음 시간에 수업이 여기 연속해서 다른 강좌가 있어가지고, 녹화한 거를 좀 이렇게 받아놓으려면 좀 시간이 걸려서 약간 좀 일찍 끝낼게요. 자, 변수가 4개인 경우에 대해서 보죠. 자, 참고로 아까 이 변수가 2개인 경우에 대해서 본 변수가 2개인 경우 이렇게 생겨요. 네 칸. 그다음에 변수가 3개인 경우 보면 만약에 가로로 그렸다면 4칸짜리가 2배로 늘어났죠. 그럼 변수가 4개인 경우는 어떻게 되냐? 이거 2배로 늘어나면 되겠죠. 그래서 변수가 4개인 경우는 2의 4승, 여기 변수 개수 16개에 해당되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16개에 해당되는 칸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이거 8개니까 이렇게 2배로 늘어나면 되겠다. 여기가 8칸, 이 아래가 8칸. 자, 만약에 변수를 x, y, z 뭐 이렇게 w, x, y, z라고 하는 걸로 하든지 a, b, c, d로 하든지 나타내보죠. 그래서 예, 이렇게 4개에 해당되는 변수를 나타내보자.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최소항으로 표현된 것들을 어떻게 하면 간략화할 것인지에 대한 걸 가지고 얘기해 보죠. 자,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이 근접한 것들끼리는 해밍 디스턴스라고 하는 게 변화가 딱 하나래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나는 00으로 시작한다라고 한다고 시작했을 때 만약에 나는 0이 싫어 11로 시작해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면 11이라면 요거 해밍디스가 1이니까 여기는 10이라고 하는 걸로 써도 되고 01로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해밍디스가 1이니까 이번에는 00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리고 다시 해밍 디스턴스가 1이어야 되니까 여기 바뀌었으니까 01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에 다시 해밍 디스턴스가 1인지를 봐도 될 거다 이거죠. 뭐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다 이거죠. 근데 이렇게 보통 쓰는 경우는 시험 문제에 좀 까다롭게 틀리라고 내는 경우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쓰는 경우는 많지 않고 대부분 다 0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사람들의 심리겠죠. 그래서 00, 01, 11, 10 그렇게 된다 했죠. 그래서 이 부분에 각각의 제그 행과 연루돼 있다라고 했을 때 가로줄과 세로줄로 돼 있을 때 가로줄에 해당되는 거는 W하고 X가 대표하는 거다라고 가정하고 세로줄에 해당되는 거는 Y하고 Z가 나타나는 거다.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Y가 0이라는 뜻이고 Z가 0이라는 뜻이다. 여기는 Y가 1, Z가 1이라는 뜻이다는 얘기죠. 여기는 어차피 해밍 디스턴스가 1 하나씩 떨어져야 되니까 00, 01, 11, 10 그렇게 나타내면 요거하고 요거도 해밍디스가 1이다라고 하는 걸로 알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 이렇게 한번 어제 그 드렸던 자료 보게 되면 이렇게 있다. 자, 이런 모습일 때 나머지 여기는 안 채웠지만 0이란 뜻이죠. 이거를 실제 저희 그 진리표로 나타내게 되면 16줄을 그려야 되니까 제가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될 테니까 그냥 빼버리겠습니다. 진리표로 나타내는 건 빼고 요거에 해당되는 것만 가지고 어떻게 이 식을 간략화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보죠. 먼저 여기에 W, X, Y, Z라고 하는 거를 그냥 나타냈다라고 한다면 하나하나 항을 가지고 또는 최소항으로 나타냈다면 요거는 W가 0일 때 그러니까 프라임. 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건 공식이 아니라 이렇게 쓰게 되는 거는 요거 해당되는 걸로 나중에 이 회로를 만들 때 쓰면 되는 거예요. 그 회로 만드는 거 조금 이따가 다음 시간에 얘기하든지 할게요. 그다음에 여기는 x
1. 그리고 y가 0, z가 0. y가 0, z가 0.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이거는 w가 0, 그 다음에 x가 1, 그리고 0, 1, y가 0, z가 1. 와 여기 0, 1, w 프라임 x, 그 다음에 1, 1, y, z. w 프라임 x, 여기는 1, 0, y, z. 마지막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건 1, 1, w가 1, x가 1이고 0, 1, y가 0이고 z가 1. 이렇게 해서 이 5개 해당되는 이그 민텀 최소항에 대한 걸로 표현됐다. 이거 간략화했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거를 찾으려고 하게 되면 항이 5개밖에 안 되지만 굉장히 눈이 복잡해지죠. 그래서 실수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거를 실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동화 도구가 이용하든지 아니면 자동화 전에 이런 랩을 이용해서 수작업을 한번 해보든지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럼 아까 여기서 이제 묶음이라고 하는 걸 찾으면 되겠다라고 했죠. 그 묶음을 찾을 적에는 반드시 2의 지수승계씩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2의 영승계라고 하는 묶음의 묶음. 또는 2의 1승계 묶음, 2의 2승계 묶음, 2의 3승계 묶음.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아, 나는 여기 3개만 묶겠다. 아니 여기 일이 하나 더 있어서 이렇게 3개 묶겠다. 그거는 안 묶여져요. 왜냐면 이 묶으려고 한다면 이 개수가 동일해야지만 묶인다. 예를 들어서 XY하고 XY 프라임일 때 두 개가 같이 하나씩 달랐을 때 묶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저희 이런 지도승계식만 묶인다. 그건 지금 얘기할 필요는 없고 묶이는 거니까 여기서 묶을 수 있는 건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본다면 여기서 묶일 수 있는 건 근접한 거 요거. 그 다음에 이렇게 또 근접한 거 보니까 네 개가 한 묶음으로 묶여도 큰 문제가 없겠다라는 걸 찾을 수가 있죠. 이렇게 한 묶음 찾을 수 있다. 자, 이거 하나를 그냥 이렇게 써도 돼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결과가 간략화되진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금 더 간략하게 해서는 이거하고 가능하다면 근접한 걸 찾으면 간략화된 결과를 찾을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된 거죠. 요거는 변화가 없는 것만 골라내라 그랬죠. 변화가 없는 거 W가 0, X가 1인 거는 다 동일하게 변화가 없죠. W가 0이고 그리고 X가 1인 경우. 그럼 변화가 없다. 나머지는 다 여기가 Y가 0인데 여기는 Y가 1이고 Z가 0인데 Z가 1이고 그게 다 없애버리고 변화가 없는 건 골라내라. 이거는 W 프라임 X 이렇게 쓰면 되겠다는 얘기죠. 이거는. 이 부분에서 변화가 없는 것만 골라내라. 여기 변화 골라보면 이 부분에 1, 여기도 1. 이 뒷부분에 변화가 없는데 그게 X값이 생깁니다. 그래서 X가 1인 거 변화가 없네라고 하는 걸 찾았죠. 그 다음에 여기 Y가 0, 여기도 Y가 0, Z가 1, Y가 0, Z가 1이죠. 따라서 Y가 0이고 Z가 1인 것도 변화가 없죠. 따라서 이거는 X, Y 프라임, Z 이렇게 써도 되겠죠. 따라서 이거에 대한 걸 간략하게 되면 이렇게 저렇게 제 공리를 잘 적용해서 찾았다라고 한다면 요거 W 프라임 X라고 하는 거에다가 이거 하나 붙이면 되죠. X, Y 프라임 Z 이렇게 찾으면 식이 간략화된 식이 찾아지죠.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4개짜리로 되어 있는 이런 항들이 5개, 20개, 리터럴이 20개, 리터럴이 20개라는 얘기는 여기다 곱하기 2에서 40개에 해당되는 트랜지스터가 사용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는 리터럴이 몇 개냐면 5개. 그러면 이거는 10개
트랜지스터가 사용됩니다. 그러면 4분의 1로 줄었죠. 그만큼 이제 이거 간략화할 수 있다는 게.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찾아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찾아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이 뭐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건 아니고 더 적합하게 간략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방법들이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하나 더 해서 이렇게 됐더라고. 여기다가 끝에만 이렇게 됐죠. 저렇게 생긴 거에 대한 논리식은 어떻게 될 것이냐는 여기 자, 여기부터 써보게 되면 W 프라임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 O와 그다음에 이거 하게 되면 W X 프라임 W 프라임 X 프라임 그다음에 Y Z 프라임 O와 이건 W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 그리고 마지막 이거는 W X 프라임 그다음에 Y는 1 Z가 0 이렇게 생긴 건데 이걸 간략화할 적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를 찾아요. 그럼 이걸 가지고 공예를 적용하고 정예를 적용해서 모든 경우 수를 찾아서 하려고 그러면 항이 4개지만 그것도 쉽지 않다. 그럼 어떻게 하냐?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하고 이거 사이에 해밍 디스턴스가 1이라고 얘기했죠. 끝에서 끝으로. 그래서 이거 여기가 말려 있다 이렇게 생겼지만 이렇게 말려 있다라고 봐서 사실 이거하고 이것도 근접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도 해밍 디스턴스가 1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쪽으로도 서로 이렇게 말려 있다라고 붙어 있다는 걸 펼쳐서 그렸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묶어도 상관이 없겠다. 네 개가 같이 묶여도 상관없고. 네 개가 같이 묶였을 때 변화가 없는 거 골라보자. 그러면 여기 W는 0인데 여기는 1이에요. W 지워버려. X가 0이고 여기도 X가 0이야. 이 줄이다. 일단 X가 0이니까 그대로 남아있죠. 그 다음에 이쪽 세로줄을 보자 이거죠. 세로줄을 보니까 y가 0인 거 여기는 y가 1이야. 이 줄은. 그러면 y는 지워버리자. 여기는 z가 0인 거 z가 0인 거 남아있죠. 따라서 z가 0인 것만 남아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x가 0이고 z가 0이니까 x 프라임 z 프라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지만 실제 x 프라임 z 프라임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식이 찾아진다. 이거 공리 적용하려면 한참 써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함으로써 바로 항 하나짜리로 달래 그런 만들어진다. 네, 변수 4개짜리 일단 그냥 넘어갑시다. 그다음에 변수 그렇다면 하나 더 늘려보죠. 그럼 변수가 5개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2배로 늘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배로 늘리면 되는 거니까 이게 이거 2의 5승 변수가 5개니까 32칸짜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자, 32칸짜리 이거 16칸짜리니까 가로로 한 칸 더 한 묶음을 복사해 놓든지 세로로 복사해 놓으면 되겠죠. 가로로 하자 이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하나가 16칸짜리가 있어요. 난 여기다가 한 줄 더, 한 줄이 아니라 한 묶음 다 여기다가 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변수를 W, X, Y, Z라고 했는데 이제는 ABC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됐다. 5개. 자, 변수가 5개일 때에 대한 거를 쭉 만들어 보자. 그러면 아까 이 부분에 보게 되면 여기가 A, B, C, D라고 하는 걸로 하는데 2는 어디다가 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00, 01, 10, 11, 10, 00, 01, 11, 10 이렇게 됐다는 거죠. 여기도 가로로 된 가로줄이 있고 세로줄이 있는데 여기는 CD라고 하고 AB에서 각 줄에 해당되는 건 여기다 00, 01, 11, 10. 그럼 이건 해밍 디스턴스가 1인 건 다 됐어요. 여기도 됐는데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이렇게 접힌다라고 한번 해보죠. 이걸 중심으로 접힌다. 그러면 여기가 2가 0일 때는 이쪽 부분에만 쓰고 2가 1일 적에는 이 부분만 쓰는 걸로 표현 한번 해보자. 그럼 여기 똑같이 딱 접혔을 때 만나는 부분들에 해당되는 걸로 묶음을 찾아주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가 CD일 땐 여기 이제 만나야 되니까 00, 01, 11, 10. 그래서 이렇게 만나면 요거하고 요거하고 폭에서 만나지는 부분이 되겠죠. 만약에 이렇게 됐다. 여기다 하나 더 이렇게 됐다. 같이 해보죠. 여기는 여기다 쓰지 말까? 이걸 써봅시다. 이렇게 생겼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논리식을 찾아봐라. 그러면 항이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두. 12개 항에 최소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걸 간략화하라면 조금 황당하겠죠. 만약에 시험 문제가 크게 하나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간략화해라 한다면 그거 하나 풀다가 그냥 땡 하고 이제 이거 그날 시험 다 끝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느니 이런 걸 이용하면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접혔을 때 만나는 걸 한번 보자. 그러면 이거 딱 접었더니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마주치는 부분이 나오는 거죠. 이거 접었어. 그랬더니 아 이거 같이 딱 접혔다니. 이 부분에 대한 거. 그럼 여기는 2가 1이고 2가 0이니까 2라고 하는 거 없애버리면 되겠다는 얘기죠. 나머지만 놔두면 돼. 그럼 여기는 뭐냐면 여기에 해당되는 거 B라고 하는 거만 남다. 그리고 또 뭐가 나와요? 여기에 해당되는 거 이거 C. B가 1, C가 1. 이렇게 남죠? 그 다음에 2라고 하는 건 없어지고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B, C라고 하는 걸로 항이 하나 얻어진다. 자, 요것만 한번 볼게요. 이 부분은 이렇게 접었더니 여기하고 마주치죠. 따라서 여기끼리만 놀아야 되겠다.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일단 2가 1이라고 하는 것까지는 알겠다. 이거죠.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이 B죠. B가 1이고 그 다음에 C가 0이고 그리고 D가 1인 것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2가 1인 거. 따라서 요거에 해당되는 거로 항을 만들면 B, C 프라임, D, E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뭐가 하나 더 빠졌다. D가 있는 거. 영이가 빠졌어.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만 가지고 본다면 색깔을 좀 다르게 해서 너무 많이 하면 복잡한데 빼버릴까 넣었습니다. 자, 일단 이거는
2가 0이라고 하는 것까지는 알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 B가 1인 거.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C가 1인 거. 따라서 요 항은 B, C, E 프라임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된다는 거죠. 마지막 요 부분, 난 요거 더 집어넣을래. 집어넣어도 돼요. 근데 굳이 다 포함됐는데 넣을 필요는 없다 이거죠. 그러면 커버됐다고 얘기하는데 커버됐는데 나 하나 더 집어넣을래 라고 해서 회로상으로 더 집어넣어야 될 때도 있어요. 스파크가 안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스위치가 왔다 갔다 하면서 두 가지가 동시하게 되면 스파크가 일어나기 때문에 바꿔주는 그걸 집어넣는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굳이 최소한만 한다면 빼버립니다. 자, 일단 이 부분은 2가 0인 것까지 됐다. 그 다음에 요거죠. A가 1, B가 0. 요거밖에 없죠. 따라서 이 부분은 A, B 프라임, E 프라임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걸 갖다가 F라고 하는 것만 쓸게요. 요거는 요 항에 해당되는 거부터 쓸게요. B, B, B 프라임. 그 다음에 이거부터 쓸까요? B, B 프라임, D, E. 그리고 요거 빨간색으로 된 거 B, C, E 프라임. 그다음에 O와 A, B 프라임, E 프라임. 자, 이렇게 해서 변수가 5개까지는 이렇게 됐다. 맵으로. 이것도 사실 여러 개 있으면 눈이 복잡해요. 이거 저기 그 묶음 찾는데. 그렇지만 그냥 찾을 수는 있다 이거죠. 그릴 수도 있다 이거죠. 그렇다면 하나 더 해서 변수가 6개일 때는 어떻게 되냐. 그야말로 정말 복잡하지만 이렇게도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2의 6승. 여기가 32개 됐을까? 여기는 64개에 해당되는 칸이 만들어져야 되겠다. 요거에 대한 2배로 늘어나야 되니까 요게 변수 4개짜리, 변수 5개짜리 에 대한 것까지는 이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잡힐 수 있다라고 했죠. 변수가 하나 더 늘어나면 요거에 해당되는 거에 2배만큼 늘어나요. 그래서 여기 변수를 이거 대문자로 쓸게요. 이게 소문자에서 한번 해보세요. 그럼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은 이 경우에 A, B, C, D 여기도 A, B, C, D 이렇게 잡힐 수 있다고 보시면서 여기가 A, B, C, 여기도 여기 잡혔을 때 맞는다 A, B, C 그리고 이렇게도 잡히고 이렇게도 잡히고 자 이쪽 부분은 2가 0일 때 여기는 2가 1일 때 여기는 F가 0일 때 F가 1일 때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복잡하니까 이거만 할게요. 이렇게 되면. 그 이거는 서로 접혀서 만날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한 묶음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로 항을 찾을 수 있다 이거죠. 근데 6개짜리 이렇게 해가지고 찾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이것도 사실 자동화되어 있는 것들이 7개 이상 되면 사실 맵으로 그릴 수는 없죠. 변수가 7개 이상.
경우는 맵으로 그릴 수는 없다죠. 불가하죠. 여기다 하나 더 그리려면 공중에 뭐 띄우고 뭐 해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은 거죠. 시각적으로 알아보기도 어렵고. 그래서 변수가 7개 이상일 때에는 이런 방법을 쓰질 않고 태블라 방법이라고 하는 걸 써요. 그래서 뭐 그리고 또 이걸 그냥 가만 놔두질 않죠. 자동화를 하죠. 그래서 에스프레소라고 하는 툴이 있어요. 이 커피 이름이죠. 이거 이 소프트웨어 만든 사람이 에스프레소를 좋아해서 에스프레소라고 하는 이름의 이 툴을 만들어 가지고 자동화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별로 효과적이게 아니기 때문에 더 좋은 툴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 이후에. 그리고 무료로 다 다운로드 받아서 쓸 수는 있어요. 근데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한 걸 간략화해 주는 것까지는 오늘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거를 논리회로로 그리기도 하고 뭐 하는 거를 좀 더 생각해 보고 이 컴퓨터 구조하고 연동하기 위해서 제가 뭐 컴퓨터 구조 수업까지 뭐지 이 생각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여기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은 요거를 회로로 그리는 것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정말 여러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럼 회로 부품들을 사서 여기 이제 실습을 못하니까 수업 각자 실습을 한번 해서 부품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